예, 안녕하세요. 좋은 우리 늙은 날 정신과 의사 김석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누구나 다 잘 아는 병 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울증이라는 거는 좀 복잡해요. 많고 또 노인네들의 우울증과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두 번에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 젊은 사람들부터 쭉 생기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근데 우울증을 얘기하려면 먼저 그 기분하고 정서, 이 관계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죠? 기분과 정서는 무엇일까요? 기분이라는 거는 아무 주위에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없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생겨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로 말하자면 구름이 끼고 흐려 있다든지, 날씨가 쾌청하게 맑아 있다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날의 그 날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서라는 거는 뭐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날 무슨 기쁜 소식을 들었다든지, 또 슬픈 소식을 들었다든지, 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든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름다운 그 경치를 구경을 한다든지, 이런 그 주위에서 오는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내가 좋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은 기분이 더 좋을 수가 있죠.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울적하니 앉아 있는데 어린애가 방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그 신문지 놔뒀는데 신문지에 쭉 미끄러져 갖고 넘어졌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자식 좀 잘 보고 다니지. 왜 그렇게 함부로 다니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그래? 화를 내게 되죠. 근데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 내 평소의 기분이, 무드가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꼬마가 지나가다가 쭉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너 다치지 않았니? 아이고, 내가 그 신문지를 치워놓을 걸. 아이고, 거기다 놔서 그랬구나. 그래. 자,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와 기분이 나쁜 상태에 똑같은 일을 봤는데 다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죠. 어떤 일을 당하냐, 어떤 말을 잘 하냐 하면 내가 무슨 일로 속상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그랬다. 네가 그래갖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의 기분 탓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았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어떤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다 견디고 소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병에 들게 되는 겁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누구누구 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누구누구 탓이라고 할 성질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뭘 했나, 나는 과연 잘했나, 내 책임은 없나, 그런 걸 생각해야 되죠. 기분과 정서, 요거를 잘 알면서 이제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우울증은 이제 어떤 병이냐 하면 기분이 나쁜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죠. 기분이 나쁜 병. 우울한 병.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마음에 구름이 껴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을 봐도 좋지가 않습니다. 울적하고, 우울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린애가 저기서 화병을, 꽃병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저거 못하게 말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은 상태 같으면 뛰어가서 저거만 만지지 마라, 이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울적한 상태에서는 가지고 그래 해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남편이 옆에서 여보 이리 와, 저거 좀 봐요, 저거 좀 봐요. 창문 밖으로 누가 재밌는 어떤 게 볼만한 게 지나가나 봅니다. 이거 여보 와서 좀 보세요. 그래 당신이나 봐요. 우울할 때. 알겠습니까? 에너지가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지고 또 울적하고, 그게 이제 주 우울증의 증상이고, 어떤 식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느냐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무슨 생각 때문에,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일이면 이제 막아야 될 무슨 수표가 있다든지, 또 내일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걸 그 사람과 이제 무슨 어떤 일로 말하자면 다툰다거나 흥정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내일 내가 시험을 보러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떨리시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걱정이 있고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건 정상적인, 이건 잠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잠을 들면 그런 대로 잡니다. 우울증은 그와 반대예요. 잠을 들기는 드는데 일찍 깨고 깊은 잠을 못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깬다, 혹은 중간중간에 자주 깨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는 일찍 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잤다가 또 깼다, 잤다 깼다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잠 못 자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우울증 경우는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정신과에서는 응급 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이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슬픔과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슬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슬프지 않다? 그거는 슬프지 않는 게 오히려 병입니다. 그럴 때 슬프다는 것은 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슬픔을 우울증과 혼동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구별을 해야 되죠. 우울증이 어떤 사람들에게 잘 생기느냐 하면요, 성격이 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스스로 적당히 얼렁뚱땅 넘어가고 좀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고 이런 사람 우울증에 안 걸리는데요, 아주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사람, 남들이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세워놓는 나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우울해지죠. 나는 왜 이럴까?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나는 아무래도 안 되나 봐. 스스로 비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의 가치 기준이 높으면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또 제일 많은 것은요,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 탓입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신경전달 물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위 환경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나치게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랑잎만 흔들려도 어이 저 누구 왔다 어서 나가보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어떤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도 뭐 저러다 가겠지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민하다든지 지나치게 둔감하다든지 이런 걸 어디에서 작용하느냐. 옛날에는 성격 탓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 머리에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걸로 통해서 생기는 거고 성격은 그로 인해서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우리가 약을 쓰게 됩니다. 약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기보다는 적절하게 한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울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